네, 앵커 말씀대로 시장이 전략 후강의 분위기를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좀 잘 유지하나 했더니 이번 주 마감일을 앞두고 분위기가 확 꺾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시장인데요.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디로 향해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증권통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회상위 리스트 공개해 주세요. 네, 현재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니네요. 바뀌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에 한수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무려 13년 만에 해외 원전을 수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엘다바 원전 시공을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뜨거운 테마 중 하나가 또 방산 업종이죠.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어제 4%대 상승으로 마감된 이후에 오늘은 다시 한번 분위기 조금 꺾입니다. 2% 정도의 내림세로 집계되는 구간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네, 오늘은 일단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6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 마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현대로템. 굉장히 방산 쪽에서도 이렇게 튼튼한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최근 시세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름세 구간으로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힙니다. 네, 4위에 HMM이 있고요. 5위에는 박셀바이오입니다. 혈액암 임상을 좀 조기 종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내림세로 좀 계속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위에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확인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에서도 조금 더 밀리고 있죠. 거의 보합권입니다. 오늘의 항방들 체크를 추가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7위에 유틸렉스 종목이 있는데 오늘 3% 정도 내림세로 집계가 됩니다. 네, 어제와는 상반된 분위기죠. 어제는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고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치료제를 주력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오늘장 조금 투심도 약화되어 있는 분위기로 분석이 되고요. 8위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10위에는 OCI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신고가 기록하는 최근 놀라운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위에는 코스모화학 위치해 있는데 오늘은 시세에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조회상위 점검해봤고요. 관심상위 리스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관심상위 쪽 리스트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1위에는 현대로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회상위, 관심상위에 모두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는 방산 관련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틸렉스도 2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루 좀 지나서 관심상에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제 시세가 좀 튀었던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 날까지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3위에는 하나기술이 있는데 어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세가 튀었던 종목이고요. 다만 오늘 급락세 나오는 이유들 잠시 후 특징주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그리고 10위권의 세비캠까지 두 가지 종목이 오늘은 관심상위에 올라있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성일하이텍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조금 더 나타나고 있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어제 10% 정도로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장중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최근에 매각설이 조금 불거지게 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1%대로 시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도 현재는 오름세 구간이고요. 한미글로벌이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 네옴시티 이 키워드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8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박셀바이오도 9위에 있습니다. 조회상위와 관심상위가 순위권만 조금 다를 뿐 거의 대체적으로 종목 특징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들 세 가지 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플립4와 폴드4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5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 프로도 오늘 함께 출시가 됐는데요. 다음 달까지 출시국을 거의 130여 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 판매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전 전작 수준이랑 비슷했다고 하죠. 이번에도 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폴더블폰 최초로 연간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전 판매에서는 조금 더 고가인 폴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조금 더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큰 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기조 가져가고 있는데 3거래일째 외국인 주목하고 있고요. 다만 6만 원 선에서 조금 힘든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주봉으로 삼성전자 흐름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은 회복하는 흐름이었죠. 대체적으로 양봉 마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6만 원 선 확실히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쪽 주 후반으로 가까이 가면서 현재 음봉이 돼 있는 상태죠.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하면서 장기 추세에서도 내려가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아슬아슬한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6만 원 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추세적인 흐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기술 살펴보실게요. 네, 어제 하나기술이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덕분에 주가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나기술이 지난 24일에 경기 용인시 본사에서 플레이어와 노르웨이 배터리 사업장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이 플레이어가 신설할 50기가와트 규모의 유럽 배터리 사업장에 반고체 공정 장비를 수출할 예정으로 계약 규모가 말씀드린 대로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보도 이후에 하나기술이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요. 당사가 플레이어사와 이 반고체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주와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확정됐을 때 이 부분을 공시 규정에 따라서 공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좀 확정적이지 않은 미확정 공시가 나온 것인데요. 이 반고체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의 차세대 제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튬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해액이 액체가 아닌 겔 형태의 반고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기술에 대해서 보도도 나왔었는데 공시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기술 일봉 보실게요. 네, 어제는 상한가 도달하면서 사실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한 방에 좀 떨쳐버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미확정 공시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급락하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돌려놓을 만큼의 하락은 아닌데 추후에 나오는 소식들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도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7%대 내림세로 집계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30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신도시죠.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한미글로벌 같이 기업 관계자들도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네옴시티 사업 규모가 무려 650조 원입니다.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건설의 일화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관리, 운영 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한 바가 있는데요. 이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170km에 달하는 벨트 구역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확실히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엮이는 종목들의 시세로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미글로벌의 시세가 좀 가장 세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통에서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도 한동안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지난 6월쯤에서 보시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한 차례 꺾인 모습 관측되고 있죠. 6월 29일쯤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후로도 조금씩 상승 추세를 타는 모습 연재 차트로 좀 관측이 되고요. 결국에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네, 이렇게 네옴시티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한미글로벌의 시세가 가장 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제대로 반영되는 구간이 오늘입니다. 일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 도달했기 때문에 추후적인 변동성은 소식 따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통에서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